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6월 10일 오전 6시 18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 기준 69,711달러입니다. 네. 주봉 마감이 코앞인데 역시나 중요한 라인을 결국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조금 막힌 모습이죠. 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71,300달러 위에서 주봉 종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71,300달러거든요. 네. 이 71,300달러 위에서 주봉 종가 마감을 해야 되는데 결국 또 이제 71,300달러 위에서 주봉 종가 마감을 하는 건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2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큰 구조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석 달 넘게 이어진 이 구조가 아직까지는 완벽히 이제 돌파가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주봉 종가상 여기 71,300달러 위에서 반드시 마감을 해야지 이제 이 석 달 넘게 이어진 이 박스권 구조가 결국 상방으로 완벽히 이제 돌파가 된 거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거의 석 달 넘게 이어진 이 박스권 구조가 돌파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돌파를 못하고 아직도 조금 비리비리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아마도 방향성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박스권 안으로 완벽히 들어가면서 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제 하방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뚫고 또 다른 신고점을 위해서 올라가느냐. 네. 이 과정이 이제 이번 주 CPI 결과물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상당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5월 CPI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 5월 CPI 때 나왔던 장대 양봉이 이 양봉이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CPI 때 나왔던 양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CPI, 그 다음에 또 금리 발표도 예정돼 있죠. 네. 이게 또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건 뭐냐면 캐나다하고 유럽이 드디어 0.25%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지금 2022년 이래로 단 한 번도 금리 인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첫 금리 인하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첫 금리 인하는 분명히 시장에 조금 훈풍을 좀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 하나죠. 네. 첫 금리 인하. 근데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는 생각보다 첫 금리 인하만큼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리고 여전히 하반기에는 아주 높다. 네. 선거 국면과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에서 쌓아놓고 있는 돈보따리, 그 다음에 역시 페드에서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했죠. 네. 기존에 회수하던 시장 자금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실상 그럼 양적 완화가 되는 거죠. 네. 한 350억 달러 정도 줄인다고 했죠. 기존에는 600억 달러 가까이 한 달에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했는데 그 규모를 150억 달러 정도로 줄인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350억 달러가 시장에서 풀리는 효과로 보시면 되겠죠. 바꿔 말하면. 그래서 이 정도를 봤을 때 분명히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전히 아마도 이번 주에는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되도록이면 여기 위에서 조금 머무른 상태에서 CPI부터 해서 미국의 금리 발표 일정을 조금 기다리길 바랬거든요. 여기 위에서 머물면서. 네. 혹은 뚫고 테스트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되길 바랬는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강하게 좀 힙서 비슷한 무빙이 나왔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런 지난 5월 CPI 발표 때 나왔던 이 장대 양봉에 충분히 이번에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높다.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의 동력으로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비트 이더 투자자는 이제 조금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지금 9,800만 원 위에 있고 1억 바로 턱 밑에 있죠. 95% 비트코인 투자자의 95% 이상이 지금 수익 상태거든요. 이더리움도 여전히 520만 원 위에 있으니까 역시 이더리움 투자자의 거의 역시 95% 수준이 수익 상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불행하게도 알트코인에 조금 목을 메고 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 중에서 특정 알트코인, 특히 리플이죠, 리플.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비트는 1억을 찍고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500만 원 위로 올라서고 하는데도 야 이거 시장이 좋아진 거 맞냐? 코인판 좋아진 거 맞냐? 다들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글들도 보면 되게 조금 인심이 사납죠. 인심이 사납다라는 다 같이 이렇게 영차하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인심이 되게 사납죠. 비아냥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 대체 언제 가냐? 알트코인 대체 언제 가냐? 간다 하는데 대체 알트코인 언제 가냐?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언제 가냐? 근데 조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반기에 기회가 올 것 같긴 해요. 한 번은 옵니다. 그냥 이대로 뒤지진 않을 것 같은데
한 그래도 또 몇 달은 또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게 이제 이 패턴을 완성시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시기적으로 약간 늦춰지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 패턴을 결국 이번 주에는 완성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을 결국 완성하고 9만에서 10만 달러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관점이 변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제 위험 상황에 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가 깨져서는 안 되겠죠. 여기가 깨져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여기 라인은 이제 깨져서는 안 되겠죠. 여기 라인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최소.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장기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기 라인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여기 라인은 이제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꿔 말하면 여기 라인이 깨지게 되면 좀 비트이더도 손익 실현을 하셔야겠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흔적들이 조금 보여요. 뭐 하락의 흔적들이라고 보셔도 되고 일단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이 돼버렸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강한 저항 레벨이 돼버렸습니다. 매물대도 상당 부분 많이 조금 쌓여 있고요. 여기 부분 조금 강한 저항이 돼버렸다는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CPI 발표 전까지는 아마도 이 레인지 범위 내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레인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이시라면 여기 부분에서 단기 시간 프레임 15분이나 30분, 1시간 프레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확인되는 거 보시고 진입을 하시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하는 전략이 맞겠죠. 그리고 혹시 최근 매수한 물량이 조금 물려있는 상태다 그러면 역시 비트코인 여기까지 반등했을 때는 약손절이나 본절로 탈출하시는 거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까지 한 번 더 오게 되면 이제 이런 힙소 무빙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슬쩍 깨는 이런 무빙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이런 무빙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다이버전 15분봉이든 30분봉이든 1시간봉이든 이런 트렌드 무빙 조심하시고 다이버전스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당연히 여기도 약간 여기를 뚫어내는 척하는 이런 움직임들 나왔을 때 조금 역시나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 걸리게 되면 조금 수익 실현이든 아니면 손절이든 아니면 본절이든 조금 현금을 확보하시고 다시 여기 하단부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CPI 발표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결국 이제 어덜트 도미넌스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조금 드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는 낮추시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여러 번 드렸어요. 뭐 일반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뭐 아마 뭐 멤버십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인데 일단 그 지난밤에 있었던 이건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이 빠질 상황이었나 조금 싶거든요. 이게 단 1시간 만에 뺀 빔이거든요. 이게 하루 동안 뺀 빔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딱 1시간 만에 빠진 빔이거든요. 이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결국 저는 이 모든 게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 레버리지 거래가 요즘은 뭐 대놓고 많이 하죠. 알트코인에 그냥 기본 뭐 10배, 20배, 50배, 100배 받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런 거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선물 투자자가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선물 투자자가 돈을 번다라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일단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몇 번의 청산을 겪으면서 다시 뭐 원금 회복 혹은 꽤나 큰 수익을 겪고 또 몇 번의 또 청산을 겪으면서 이 경험치가 몇 년 동안 쌓인 사람이 결국 뭐 선물 시장이든 아니 현물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치도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뭐 특정 유튜버가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항상 아는 것과 실전은 다릅니다. 결국 이런 빙 한 방이면 뭐 레버리지 고박이 오도 다 청산이 나가거든요. 이건 뭐 대응이 안 됩니다. 바로 이 1시간짜리 빔으로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5배도 다 청산 나갔을 것 같거든요. 5배면 되게 양호한 레버리지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거래할 때 10배가 마지노선, 10배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5배로 낮추고 좀 올리고 싶으면 뭐 15배로 올리는데 10배가 딱 저는 기준이에요. 기준. 보통 비트코인 레버리지 거래를 할 때. 근데 이건 알트코인은 이건 5배 레버리지도 다 이건 대응이 안 되는 빔이거든요. 사실상. 이건 조금 너무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태 터졌을 때 이때 뭐 미사일 날아가고 중동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제는 뭐 비트코인도 양호하고 비트코인도 뭐 1억이 목전이고 뭐 크게 비트코인 고작 5% 조정 나왔어요. 이때는 비트코인도 조정이 크게 나왔으니까 그냥 그래 뭐 알트코인도 박살 나는 거 태초 가격 가는 거 인정했는데 알트코인을 다시 한번 태초 가격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알트코인 다시 한번 1년 전 가격으로 돌려보내버린 빔이 그냥 어제 새벽에 너무 과도하게 알트코인이 조금 빠졌다라는 게 저도 조금 보면서 어이가 없긴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더리움 수익 실현한 걸로 알트코인을 현물을 제법 잡았는데 조금 어이가 없네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새벽 3시에 아마 일어났던 것 같은데
어이가 없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이제 그 알트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조금 불행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고 올 것 같아요. 네. 여기 봐야지 알트코인 네, 불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거 더 쳐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 더 쳐맞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알트코인 장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조금 확신이 생겼어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시 한번 58%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58% 갈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58%를 결국에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여기까지 이제 떨어짐에 있어서 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와리가리 하면서 떨어지겠죠. 네. 와리가리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냥 떨어지지 않고. 어제처럼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건 정말 최악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이제 흡성하면서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빨아먹는 걸 기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가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트코인 대비 조금 상승률이 더딜 뿐이지 알트코인 가격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제처럼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면서 알트코인은 고박이 한 어제 4배 정도 빠졌죠. 네. 비트코인이 어제 5% 조정이 왔는데 알트코인은 뭐 한 20% 가까이 조정이 와버렸으니까 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흡성대법으로 빠지는 케이스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여기까지 저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느냐 마느냐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무빙을 보니까 세력은 알트코인을 올릴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여기를 한번 보고 올 것 같아요. 네. 그전 사이클에서도 보시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그 디파이 장으로 만들어낸 알트코인 불장이었거든요. 여름까지. 그리고 겨울까지 한번 신나게 알트코인을 털었어요. 털었다기보다는 이제 흡성대법하고 조정 구간이 둘 다 겹친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알트코인 불장은 여기에서 나왔는데 결국 이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을까. 네. 한 번은 여기까지 이제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요 정도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알트코인의 최대치고요.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네. 최대치예요. 네. 희망상이라는 겁니다. 희망상.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알트코인 반등의 최대치는 아마도 여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어요. 네, 여기 수준. 네. 직전 고점 있죠. 네. 이건 조금 최대치고 네, 딱 직전 고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여기죠. 지금 계속해서 막혔던 라인. 네. 여기 레인지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은 해보고 있어요. 네. 여기 레인지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딱 여기 정도까지일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서 뭐 개별 알트코인 차트 보시기보다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적당히 이제 마무리하고 탈출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희망상이에요. 네. 여기 상단까지 가게 되면 이건 희망상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네.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 조금 반복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알트코인 장은 없습니다. 네. 지난 2021년에 나왔던 알트코인 장이죠. 네. 알트코인 100만 원으로 10억이 만드는 걸 가능했었죠. 네. 이제 이런 알트코인 장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알트코인 장이죠. 네, 이때는 뭐 알트코인 100만 원으로 그냥 한 1, 2년 전버 쳐버렸으면 네, 뭐 100억도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업비트 뭐 김프가 어마어마했으니까. 네.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알트코인 장의 사이즈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맥시멈으로 본 거거든요. 맥시멈으로 본 거고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더 초라하게 끝날 가능성도 아주 많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알트코인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바꿔 말하면 알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알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뭐 이와 같은 혹은 뭐 이 정도 같은 큰 기회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거의 언제부터 이어졌냐? 2017년부터 이어진 박스권의 하단이거든요. 네.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죠?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2017년, 2021년처럼. 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또 해보세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야, 알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네, 업비트하고 바이낸스에 상장된 알트코인의 최소 75%, 많게는 90% 이상이 상폐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에 상장된 알트코인 중에 최소 75% 내지는 많게는 뭐 80%, 90%가 상폐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막 우후죽순 자기복제로 만들어진 알트코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기고 있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네. 쓰레기 같은 알트코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지난밤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작 이만큼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타격감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근데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는 타격감은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알트코인이 영원됐다라는 느낌. 다 그냥 마이너스 99% 이렇게 찍힐 거니까. 네. 근데 결국 알트코인이 되려면 이렇게 한번 대청소가 나야 된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알트코인. 하루에도 그냥 몇십 개씩 알트코인들이 생기고 뭐 밈코인은 하루가 멀다고 자기 복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유동성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알트코인들 다 들어올립니까? 네. 그냥 알트코인의 시대는 끝났어요. 네.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트이더 장기 투자하신 분이 결국에 그냥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 구조성을 뭐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 이번에 그냥 비트이더 끌고 가시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드려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고. 죄송한데 알트코인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알트코인의 시대가 오려면 지금 존재하는 알트코인의 75% 이상이 한 번은 대청소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대청소 과정에서 살아남은 알트코인들은 결국 여기까지 또 갈 겁니다. 네. 박스권의 고점까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의 고점이라고 봐야죠.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이제 조금 이제 특이 케이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뭐 이런 라인까지 결국에 이제 그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네. 마치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죠. 닷컴 버블. 네. 닷컴 버블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닷컴이 자기 복제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결국 대청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닷컴 애들이 지금의 나스닥 시총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대청소가 일어날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결국 살아남은 일부 알트코인들은 최후까지 살아남으면서 결국 이 상승분을 먹을 거라고요. 네. 근데 아마도 그 중간 과정에서 결국 뭐 이런 대청소 과정은 필수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청소 과정. 결국 이 추세가 저는 이제 하방 돌파가 언젠가는 되겠죠. 네. 지금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 상승 추세가 언젠가는 하방 돌파가 될 거라는 입장인 거죠. 네. 사실상 마지막으로 대탈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알트코인 생태계 조금만 참여해 보신 분이시라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네. 너무나도 많은 신규 프로젝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복제로 생기네라는. 네.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겁니다. 네.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결국 알트코인 도미넌스 여기까지 한 번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마도 딱 그 반등분만 먹고 아마도 이번 사이클은 사실상 끝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덜트 도미넌스 좀 유의 깊게 그 관찰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주봉상 크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는 건 충분히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종하락 다이버전스가 아주 크게 걸렸죠. 네,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주봉상다가 걸랑 말랑, 일봉상다가 걸랑 말랑 하는데 여기서 보면 네, 주봉상다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걸렸죠.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사실상 매도 기회였는데 네.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의 문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떨어질 구간이 한참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조금은 더 고통을 받으셔야 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한 번은 탈출 기회 준다라는 말씀도 조금 덧붙일게요. 한 번은 탈출 기회를 주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직도 과거와 같은 알트코인장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직도 뭐 어줍잖게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죄송한데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커졌습니다. 네. 그런 장이 오려면 여기까지 처박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도미넌스가 너무 고점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실은 네. 고점에서 놀고 있으니까 상승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여전히 힘들다. 네. 게다가 이제 비트하고 이더리움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ETF라는 시장 내부의 유동성뿐만 아니라 시장 외적인 유동성까지 빨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이더가 여기에서 도미넌스를 크게 내줄 것 같지는 않죠. 네. 즉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의 저점은 너무나도 견고해진 반면 고점은 열려 있고요. 네. 고점은 열려 있고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고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가 명확한데 저점으로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를 수준으로 열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비트이더가 ETF가 통과됐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네. 즉 시장 자금이 직접적으로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시장 자금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간접적으로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조차도 이제 비트하고 이더리움 또는 뭐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네. 지금 뭐 코인베이스나 그 마이크로 스테이티 차트 보면 얼마나 상태가 이제 양호한지 보실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런 차트를 두고 네, 알트코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큰 세력들 입장에서도 네. 비트이더 정도면 직접 투자하는 걸로는 약간 충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의 수단이 전무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유일하게 그냥 GBTC가 유일한 시절이 있었죠. 간접 투자의 수단이 GBTC가 유일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으로 돈 싸들고 들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알트코인이 그 유동성 혜택을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이런 날은 없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아주 명확해. 이제 이런 날은 없어요.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먹을 날은 없습니다. 네.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던 날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네. 그나마 이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드시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탈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이상은 안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 아래로는 이제 철벽이에요. 철벽. 여기가 철벽입니다. 네. 뭐 차트 조금만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 여기 거의 이제 철벽처럼 굳어져 있다. 네. 여기 매물대는 실은 이때부터 만들어진 매물대거든요. 네. 약간 철벽입니다. 이제 ETF가 통과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악몽입니다. 악몽 실은. 네. 그러면 알트들도 ETF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논리가 요즘 있죠. 네, 뭐 리플 솔라나 ETF 그 다음 타자다. 죄송한데 알트코인 ETF로 정식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CME에 먼저 상장되고 선물 ETF가 통과되고 현물 ETF가 통과되는 이 과정이 길게는 7년, 과거 봤을 때 작게는 4년이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알트코인 ETF도 연달아 개소리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런 알트장은 앞으로 없습니다. 네. 그냥 알트코인으로 크게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비트이더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결국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돈을 번 사람은 비트이더를 안정적으로 그냥 현물 장기 투자한 사람하고 극단적인 알트코인인 밈코인을 투자한 이 조합이 뭐 가장 성공한 투자자인데 어떤 사람의 성격상 이거 두 개를 조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사람의 성격상. 네. 뭐 비트코인이면 다 이쪽으로 몰빵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극단적인 케이스면 극단적인 알트코인들. 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뭐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냥 네. 그냥 수혜를 아무것도 못 봤죠. 네. 네. 이 조합이 실은 이제 가장 크게 돈을 버신 분이에요. 네. 근데 아마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네, 극소수라고 봐야겠죠. 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냥 대부분은 그냥 비트이더 하시는 분들은 비트이더만 주로 하시고 네. 알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트만 하시고 네. 그중에 이제 알트를 섞죠. 뭐 메이저하고 뭐 준 메이저 그다음에 자발트 이렇게 섞는데 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물론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가 뭐 떨어지지 말한 법은 없긴 한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낮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구간에서는 반드시 탈출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이클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 레벨을 한 번 더 찍으러 가면서 그쯤에서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어덜스 도미넌스를 빨아먹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어덜스 도미넌스를 떨궈내야지. 어제처럼 비트코인이 조정하면서 어덜스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케이스는 정말 뭐 최악의 케이스다. 네.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케이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구조가 좀 명확해요. 네. 피보나치 레벨도 거의 정확히 지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익스텐드 플레이스로 정확히 2.61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1.618 부분에서 단기 고점 완성한 다음에 1.618 지지하고 지금 다시 여기 네. 이른바 익스텐드 플레이스 A 파동의 저점이 지금 저항 레벨로서 작용할 여지가 좀 많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뭐 피보나치부터 해가지고 구조가 명확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여기 1.618 레벨까지예요. 네. 실은 그 이하로는 조금 힘듭니다. 네. 이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구조가 더 명확하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네. 조금 더 힘들 것 같다. 알트코인은 당분간 네. 조금 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기회는 온다. 한 3개월 정도 네. 거의 원웨이로 올라가는 알트코인장이 분명히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원웨이로 올라가는 알트코인장이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기대치를 크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기대치를 절대 크게 가져가서는 안 돼요. 네. 그냥 줄 때 네. 먹고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네. 줄 때 먹고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얘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결국 이게 저는 ABCD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 ABCD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드렸죠.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1쿼터부터 2쿼터까지 전반전이었고 브레이크 타임이고 이게 3, 4쿼터 사이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 1, 2쿼터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 흡성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알트코인장, 지난 이제 석 달 넘게 약세장이었는데 그러면 남은 3, 4쿼터도 3쿼터는 아마도 이제 흡성장일 거고 이제 요게 마지막 알트코인 장이 마무리되면서 결국 여기에서 저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레인지 범위 어딘가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이.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당분간은 조금 알트코인 장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희망회로가 많이 섞인 분석이긴 해요. 네. 그 전에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분석 자체가 조금 희망회로가 많이 섞여 있는 분석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연말 또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테더뿐만 아니라 외부 이동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니면 뭐 지금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간접적인 뭐 수단들이 있죠. 네,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그래도 구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네. 중요한 건 이 장기 추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테더 도미넌스는 10년 넘게 지금 이어져온 장기 추세가 꺾였습니다. 네, 다시 뭐라고요? 10년 넘게 이어져온 장기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때부터 이어진 이 10년이 넘는 장기 추세가 꺾였어요. 네. 이 10년 넘게 이어져온 장기 추세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네. 아마도 저는 여기가 테더 도미넌스의 역사적인 고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자리가 테더 도미넌스의 역사적인 고점이 될 거라고 실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네. 뭐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여기 레인보우 커브가 된 거죠. 여기가. 네. 그래서 지난 2021년 5월에 만들었던 저점, 그 다음에 12월에 만들었던 저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은 여전히 당분간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당분간 여전히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실은 조금 기대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될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토탈 3 차트 보면 정말 얼마나 알트코인이 못 올랐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네.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이번에 알트코인이 망했는지가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이 그렇게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네. 아마 딱 1대1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딱 여기 레벨에서 멈출 것 같아요. 네. 여기로 올라가면 정말 약간 기적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총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약간 기적적인 일인 것 같고요. 내심 저는 여기까지 기대했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쯤에서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타임 어택 비슷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탈출을 하셔야 된다. 네.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가 대략 11월, 11월이다. 여기를 이제 일찍 도착하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정고점이 열리니까. 근데 알트코인 시총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여기를 도착했을 때가 이미 11월 또는 12월이다. 그러면 아마 여기가 사이클의 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라인은 11월, 12월이 아니라 조금 일찍 도착한다. 뭐 다음 달에라도. 그러면 충분히 11월, 12월에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그래도 생기는 거죠. 네, 여기 부분까지.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너무하긴 너무하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부분에서 너무 오래 머무른 케이스죠. 네.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무른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저점 만들어 놓은 형태하고 조금 비슷하죠. 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고점이 58% 레벨이었듯이 아마도 조금 어쩌면 여기도 못 넘을 최악의 케이스는 여기도 못 넘고 그냥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최악의 케이스는. 네. 그래도 11월, 12월에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너무 조금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비트 이더 하시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냥 종국에 가서는 알트코인 순간적으로 뭐 몇 배 먹는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비트 이더 부자가 코인 부자인 거예요. 그 시드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비트 이더가 어느 정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뭐 특별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인데 좀 현실적인 목표가와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반등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덜트 도미넌스를 조금 제일 유심히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고 있는 움직임은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제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너무했고요. 그러지 말한 법도 없긴 한데 이때처럼 이건 조금 너무했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딱 여기에서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냥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라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조금 현실적이다. 여기 좀 레인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맞추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손절은 하시면 안 돼요. 최소 어덜트 도미넌스가 여기 부분까지는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을 하세요. 지금 손절하는 건 지금 도면서 떨어지는 과정인데 바보 같은 짓거리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서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 한 번 더 찍으러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 이미 나왔다 아니면 한 번 더 고점 찍으러 올라간다,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후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남아있는 현금을 투입하려면 좀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레인지 범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풀매도를 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레인지 범위에서 풀매도를 치시라. 네. 이제 16년, 17년, 20년, 21년과 같은 폭발적인 알트코인장은 없다. 네. 이런 알트코인장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쳐박히게 되면 어마어마한 알트코인 불장이 오겠죠.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알트코인은 이미 어떻게 된다고요? 비트코인의 75% 이상의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네. 그냥 여기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게 되면 그냥 알트코인은 멸망인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멸망인 겁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5%가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이더리움 도미넌스 떨어질 것 같나요? 네.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ETF가 생겼기 때문에 저점이 나와버렸어요. 네. 이제 한계치가 명확합니다. 하락의 한계치가. 네. 그럼 이더리움 도미넌스 기본 뭐 한 20% 정도 먹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먹는다라고 시장의 점유율을 먹는다라고 생각. 자, 여기서 알트코인이 살아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확해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현실 부정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좀 쓰디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분만 먹어도요. 네. 기본 10배 올라가는 알트코인들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네. 알트코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분만 먹어도 기본 10배 올라가는 알트코인들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 이상 욕심 부리는 건 네, 탐욕입니다. 이런 날은 없어요. 네. 딱 거기에서 멈추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는 두 번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다시 이제 비트 이동하고 뭐 제 3회 코인 정도 딱 하나로 네, 시드를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살아남기만 하면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갔을 때 살아남는 코인은 결국 네, 뭐 몇만 배, 몇십만 배, 저는 몇천만 배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는 없죠. 네.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네. 솔라나가 살아남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네. 심심하면 네트워크가 멈추는데. 네. 감사합니다.